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그의 리더십을 CNA 영상 기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가 싱가포르를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그 생각과 가치관의 핵심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영상에 담긴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 또 어떤 원칙을 내세웠는지,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면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맥락과 의미를 좀 짚어보자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영상 시작부터 상당히 극적이더라고요. 1963년에 말레이시아와 합병을 그렇게 희망했는데 네, 정말 간절했죠. 근데 불과 2년, 1965년에 정치적, 인종적 갈등 때문에 분리되잖아요. 그때 리콴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고뇌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장면 정말 강렬했어요. 아, 그렇죠. 그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근데 그 감정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싱가포르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나아갈 거라고 선언하거든요. 맞아요. 그 슬픔 속에서도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국제사회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생존 가능성을 사실 굉장히 낮게 봤어요. 사격용 지팡이 위에 앉아있다. 이런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죠.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우리는 강철로 만든 사격용 지팡이가 되겠다. 이렇게 딱 받아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강철 지팡이라 그리고 국민들의 강인함을 두리안에 비유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네, 두리안. 겉은 좀 험하고 그래도 속은 강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맞아요. 국민들의 저력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967년에 영국군이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잖아요. 이건 정말 또 다른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기댈 곳이 사라지는 느낌이었겠네요. 안보 공백이 현실화된 거니까. 네. 그래서 리콴유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징병제를 도입하고 국방력 강화에 나서죠. 그때 한 말이 또 인상적인데 수적으로 부족하면 질, 규율, 훈련, 동기부여, 리더십으로 보충한다. 정말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네. 생존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방 문제도 시급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도 정말 중요했겠군요. 실업률도 높았다고 하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육성해서요. 그 높았던 실업률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둡니다. 대단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끈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그럼 이제 임금을 올려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했겠네요. 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이걸 통해서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해요. 생산성. 그냥 단순히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게 하자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위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한 거죠.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그의 어떤 단호함, 강단 있는 모습은 다른 사번에서도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1980년에 싱가포르 항공 조종사 파업 때 말이에요. 아, 네. 그때 정말 강경하게 대응했죠. 노조를 향해서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누가 싱가포르를 통치하든 그 안에 강철, 아이러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앞서 말한 강철 지팡이와 같은 맥락인 거죠. 연결이 되는군요. 네.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그의 신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인민행동당 PAP가 선거에서 계속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30% 정도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는 이 표심을 그냥 무시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했나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분석하려고 했어요. 급격한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그 변화 자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일 수 있다. 이렇게 봤죠.
나름대로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은 했군요. 네,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일방적인 통치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구 언론에서는 종종 강력한 야당이 없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리콴유의 답변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동양적 사고방식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강조했죠. 맞아요. 그 부분이 그의 통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가 과연 공정한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 중심주의. 네, 결과 중심주의. 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뭐랄까,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신생 도시국가 입장에서는 생존 그리고 결과, 이게 민주적인 절차 논의보다 더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필수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경제 성장 말고 다른 가치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1979년에 시작한 국민 친절 캠페인 같은 거요. 아, 네, 맞아요. 국가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고려한 상당히 다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어느 쪽으로 궤도에 오르니까 이제 사회 통합이나 국민 의식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국제 무대에서도 목소리를 꽤 높였던데요. 1985년 미국 의회 연설 같은 경우에요. 네. 그때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단순히 싱가포르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런 깨끗한 강 만들기 10년 프로젝트 성공이라든지 MRT 개통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죠. 네. 그런데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에게도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요.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겠죠. 정확합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국토, 부족한 자원,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효율성, 질서 이런 걸 강조했겠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신뢰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작고 약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질서 있으며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곧 생존과 번영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아, 그 말이 기억나네요.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말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신뢰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관계를 맺어온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영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리콴유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면모, 또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모습, 다인정주의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 강인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의 리더십이 싱가포르가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거겠죠.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결과 중심주의,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리콴유가 추구했던 가치들, 특히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 그리고 정치적 안정, 이 세 가지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텐데요. 이 균형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여러 도전 과제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재해석되고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